윤석열 대통령 빼고는 다 비판하는 이유가 뭘까? 한 분만 빼고 다 비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그래요. 화면 좀 볼까요? 야, 이게 최근에 나온 홍준표 대구시장의 어떤 입장인데 여기에 좀 다 담겨 있네요, 지금요. 우리를 괴멸시킨 애 밑에서 괴멸시킨 애가 나왔어요. 굽신거리며 총선을 치렀다. 그러면 괴멸시킨 애와 그 밑에서 굽신거리는 분은 다른 분인데 일단 한동훈 전 위원장 얘기를 또 한 것 같죠, 지금요? 또 있습니다. 그 밑에입니다. 패장이 나와서 원내대표 한다 설치는 것 도의도 예의도 아니야. 아, 원내대표라는 표현 딱 쓴 거 보니까 어떤 인물, 바로 이철규 의원 얘기한 걸로 다들 보고 있죠. 그러면은 그 애 밑에서 굽신거린 것도 이분 얘기를 한 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요, 전당대회 관리위원장에 불과하다. 최근에 내정됐죠.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뭐 좋은 평가가 아니네요. 당내에서는 그래도 이만한 인물이었고 이만하게 무한하게 끌어다닐 실력 있는 분 없습니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그냥 전당대회 관리위원장이지 무슨 비대위원장이에요. 이런 평가를 해버렸네요. 일단 요 얘기 좀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박찬희 교수님. 가만히 보면 윤석열 대통령 빼고는 여권 인사를 지금 전방위적으로 비판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홍준표 시장이 예. 굉장히 잘 싸우고 있다고 봐요. 아, 잘 싸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난사를 하는 것 같은데 예. 난사를 하는데 목표가 뚜렷합니다. 오. 무슨 얘기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은 외부에서 데려온 사람이에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외부에서 데려온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소위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굴러 들어온 돌들이에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은 본인이 보수의 적자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에. 그런데 내가 적자니까 나머지는 다 내 앞에서 무슨 말할 자격이 있는가? 지난번에 굴러 들어온 돌인데 이 굴러 들어온 돌이 뿌리를 내리면 즉 부평초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은 총선 대패 이후에 힘의 소위 말하는 권력의 공백 상태입니다. 진공 상태. 그런데 굴러 들어온 돌이 뿌리 내리면 안 돼요. 뿌리 내리면 본인이 다음에 대통령 후보 못 됩니다. 아, 그냥 이렇게 떠 있는 돌이어야지 그게 만약에 땅으로 박히게 되면 안 된다. 그렇죠. 뿌리 내리는 걸 막아야 돼요. 본인이 저는 명확하게 이것은 보수의 심장 대구 민심을 노리고 저는 난사를 하는 거라고 봐요. 그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여권 인사, 여당 인사에 대해 다 저격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특히나 친윤, 특히나 이번 정권에서 힘쓰고 있는 사람들, 특히나 이번 정권의 황태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본인이 시장으로 있는 보수의 심장, 텃밭, 이 대구에 뿌리 내리면 안 된다. 정서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예. 그래서 그 뿌리 내리는 걸 막으려면은 뿌리가 뭐 큰 뿌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양하게 뿌리가 내리거든요. 여러 가지 뿌리가 있으니. 그렇죠. 그러면은 그걸 보이는 족족 다 난사를 하는 그럼 지금 간단하게 표현하면 뭔가 뿌리를 내릴 듯한 상황에서 속가내기를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럼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뿌리를 못 내리도록 보이는 족족 뽑고 있는 거예요. 뽑고 있는 거는. 그래야지 본인이 그 힘의 권력사 공백 상태에서 당의 리더십을 다음에 그렇다고 윤석열 대통령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별 얘기 안 해요. 아니면 괜찮다는 분위기로 얘기를 하거나 종종. 이거는 뭡니까? 경쟁자가 아니니까요. 아, 거기는 경쟁자 아니다, 거기는. 네. 경쟁자가 아니니까 가능한 거죠. 요거 최수영 전 의원께는 아니 홍준표 대구시장의 어떤 입장이나 글을 보면은요, 어떤 현안이 발생되면 즉각적 반응을 그렇죠. 보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인사가 관련된 일이 있으면 그것은 또 반응도 빨리빨리 보여요. 근데 어제 정치권에 엄청난 주목을 받던 영수회담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반응이 없어요. 네. 이거는 무슨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그 난사한다고 우리 박 교수님 표현하셨잖아요. 예. 관역을 잃은 총이 맞긴 합니다. 관역을 잃은 총이 맞긴 한데 예. 딱 하나 윤 대통령이랑 관역은 절묘하게 피해갑니다. 영수회담은 윤 대통령의 몫이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이 잘못 평가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할 경우 물론 이재명 대표를 공격할 수 있죠. 이재명 대표 얘기는 할 법도 한데요. 그러니까 공격할 수 있는데 이 공격이 우리 지지층에 시원하게 돌아올 수 있지만 홍준표 대표가 지금 그 홍준표 시장이 이번 대구시장으로만 만족할 사람입니까?
대권은 꿈꾸잖아요. 거기까지는 안 나가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안 나가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관역을 잃은 총이라 지금 난사하는 이유는 저도 동의하는 건 뭐냐. 지금 여권의 권력, 차기 권력의 진공 상태입니다. 예. 지금 말하자면 권력의 공백기예요.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그나마 뭐 갤럽 조사를 자꾸 인용합니다만은 그동안 20%대에서 있었던 지지율이 빠지고 있어요. 최근에. 급하게 떨어졌어요. 예. 근데 이상하게 그 지지율이 홍 시장한테 안 가요. 지금 계속 떠돌고 있단 말이죠. 예. 이게 이제 총합이 있는데 이 총합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뺏어오는 게임을 하는 건데 이번 제로선 게임을 하는 건데 홍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진공 상태에서 계속적인 난사를 합니다. 거기다 또 하나 있는 거죠. 뭐가 있냐면 본인은 하방에 있는 대구시장이잖아요. 예. 대구시장이기 때문에 온라인 여론전을 통해서 어떻게든 본인이 중앙정치에 계속 접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현실적 여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저 난사하는 이유가 있는 건데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지점은 홍 시장이자 그러면은 왜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강성 지지층 특히나 중도를 포함하지 않은 강성 지지층 그 원래 전통적 당원에 소구를 할까? 본인은 이제 그건 장악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번 대선 경선에서 당신이 여론조사에서는 이겼지만 윤석열 대통령한테 당원 투표에서 져가지고 대권 후보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원 100% 투표 그 전당대회 룰 계속 유지해야 한다. 지금 유지해야 다음에 대선 후보 경선도 이거 유지하되고 있어서 저는 그런 것들이 지금 홍 시장의 속내에 있기 때문에 이런 유의 정치 행태 혹은 온라인 여론전 행태가 앞으로도 계속 저는 꾸준히 전개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다음에 목소리가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제 과거에 얼마 전에 한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여당 내에서 홍 시장에 대한 평가하는 발언도 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내가 일체 말을 안 하기로 했어요. 아질구라게 연탄하고 셀카 찍고 이런 거는 내가 이야기 안 하기로 했어요. 이전을 제시하고 이렇게 나가야 돼. 그게 여당 선거지. 무슨 저기서 정권 심판론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쪽에 그 한 줌도 안 되는 586 운동권 심판론을 586 뭐 운동권 청산론 뜬금없다. 홍준표 대구시장님의 입은 뭐 누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항상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본인이 나서서 누군가를 비난하면서 그와 같이 당내 상황을 좀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지지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지자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어떤 홈페이지도 좀 마련돼 있거든요. 거기에서 주고받은 내용이네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청년의 꿈이라는 어떤 이런 웹사이트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지지자들이 어떤 질문을 올리면 답변을 해요. 근데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런 어떤 비판적 입장을 내는 것에 대해서 역풍 불 것 같습니다. 한동훈 동정 여론만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걱정의 질문을 던지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네요. 홍 시장께서. 문재인 사냥개로 우리를 괴멸시킬 때 생각하면 전혀 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맨날 당하지요. 그럼 더 강하게 가겠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김광선 변호사? 근데 저건 이제 자기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언급하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옹호하는 이제 그런 발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문재인의 4년계 얘기가 지난번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문재인의 4년계면 그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은 뭐예요? 저분은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는 윤 대통령을 공격 않겠다고 어떤 전략을 세우고 가지만 실제로 보면은 결국 한동훈의 어떤 과거를 공격하는 것은 예. 윤 대통령을 공격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홍준표 시장이 또 필요하면 또 윤 대통령을 또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예. 아까 우리 박 교수님께서는 속가내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속가내기. 예. 본인이 속가낸다고 속가내지지 않죠. 오히려 속가내김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아마 치밀하게 머릿속에 뭔가를 생각하면서 지금 말을 굉장히 하고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좀 착각하고 있다고 보고 지금 뭐 아까 기관총 난사 얘기가 나오는데 저렇게 기관총 난사하다가 아마 외딴 산맥 고립될 가능성이 크다. 이거 다 적을 두고 있잖아요. 근데 본인 생각은 제가 볼 때는 그 머릿속에 안 들어가서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강성 지층, 특히 이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을 예. 내가 적어도 팬덤을 얻고 가야지 다음 대선에서 경선에서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최근에
그 한동훈 비대위원 전 비대위원장의 지도에 좀 빠진 건 맞죠. 근데 빠진 이유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 윤 대통령과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층에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런 층들이 사실 일부 빠진 거죠. 그러니까 보수가 분열된 거예요. 가장 그 보수 분열된 거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홍준표 시장이고 그다음에 심평 변호사인 거죠. 그래서 이 분열로 인해서 뭔가 지금 상당히 심평 변호사하고 홍준표 시장은 굉장히 서로 잘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고 있거든요. 뭔가 좀 의도적으로 저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본인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실현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정치권 아주 일각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 얘기를 하는데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일까요? 아니 지금 발톱을 안 드러내고 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한 다음에 전당대회를 출마하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아마 뭐 누가 옆에서 세력이 되고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본인이 당대표 하고 싶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대표도 사실은 1년 남짓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새를 불리고 그런 기회를 잡아야 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이 당대표가 돼버리면 이제 홍준표 시장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영원히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급한 측면도 있고 뭔가를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뭐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뜻대로 되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거 패널분들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대구에서 서울에 있는 중앙 정치를 본인이 관리하려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좀 있다고 하네요. 지금요.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목적이 있는 건지, 아니면 목적이 없이 그냥 본인은 어떤 생각을 얘기하는 건지, 이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요즘에 오랜만에 주목을 받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도 시장입니다. 서울시장입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일정이 바빠요. 물론 서울시장이라는 자리 자체가 바쁘지만 정치적인 행보로 읽히는 행동으로 지금 바쁘거든요. 총선이 끝났어요. 근데 지금 연일 일정이 잡히는데 보면은 지난 19일에는 서울 지역의 동북부 국민의힘 낙선인들, 그리고 22일에는 서남부, 그러니까 지역을 좀 나눴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좀 많으니까 좀 나눠서 만난 건지 모르겠지만 낙선이 만찬을 잇따라 했고요. 그리고 23일에는 서울 지역의 국민의힘 당선인들과 저녁을 같이 했어요. 그리고 지금 또 알려지는 게, 최근에 알려진 게 26일에는 서울 지역 낙선한 측근들을 부부 동반으로 만찬했답니다. 요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해 보여요. 그리고요, 오늘은 서울 지역 당선인인데요, 국민의힘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 일부가 오찬을 했답니다. 그렇다면은 낙선인, 당선인 다 만났고요. 여당의 당선인, 민주당의 당선인까지 만난 거예요. 여선홍전 행정관? 이거 총선 끝난 뒤에 그저 그냥 지방자치단체장, 시장으로서 그냥 통상적인 만남이라는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정말 그냥 통상적인 만남으로 보입니까? 그런데 저기 서울시장이 서울시 의원 만나고 뭐 상견례 갖는 거는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서울시 의원을 만난다는 거는? 그런데 민주당 당선인 뭐 국회의원 만나는 거는, 그건 국회의원 당선인이에요. 약간 좀 생소합니다. 야당.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뭐 최근에 이제 뭐 몸풀기 나섰다, 이러한 이제 뭐 일부 이제 뭐 추측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선 서울 지역에 있는 낙선자들을 먼저 만났어요. 그 당선자들보다. 낙선자를 먼저.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이번에 출마하신 분들은 아마도 이제 계속해서 당협위원장을 하실 분들이 많은 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서울 지역 조직들을 약간 챙기는 듯한 느낌도 충분히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당 당선인도 만나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까지 만나면서 어떻게 보면은 여야를 다 이렇게 아우르는, 뭐 낙선자, 낙천자, 그리고 당선인 다 아우르는 뭔가 이제 그냥 통큰 약간 지도자의 면모를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당연히 이런 추측들을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특히나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금 서울시장만 아마 4번 하신 거죠. 더 이상 이제 할 게 없습니다. 대선밖에 없는 거예요, 이분도. 서울시장은 많이 했다? 많이 했죠. 충분히 했다? 예. 그리고 특히나 다음번에 서울시장과 대선이 겨우 1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냥 바로
내후년 지방선거 끝나고 바로 대권이 바로 이어집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 대권 행보를 안 할 수가 없고 특히나 지금 대구에서 홍준표 시장님이 계속해서 꿈틀거리고 사실 지금 대구 방금 전에 지금 아주 깊숙하게 다뤄봤어요. 예, 지금. 대구 현역 시장이신데 예. 중앙 정치에 사실상 뭐 지금 현안에 깊숙이 그냥 뭐 계속 나오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의식을 안 할 수가 없는 위치에 있다. 더군다나 서울시 시장인데 대구시에 밀려서 되겠냐 뭐 이런 생각도 당연히 있으실 것 같아요. 서울시장인데 지금 이걸로 예, 생각을 그렇죠. 한다. 근데 오늘 민주당 당선인 분들을 오세훈 시장께서 초청을 했겠죠? 근데 민주당 당선인들은 왜 오세훈 시장과 오찬을 하겠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뭐 그 여러 이제 지역들 현역 뭐 공약들이 있을 텐데 당연히 서울시장한테 민원을 내야 이거 됩니다. 서울시장이 좀 해결해줘야 된다. 예. 얘기할 거 있다. 부탁할 것도 네. 있고. 그래서 오늘 뭐 당선인들이 본인의 SNS에 나 서울시장 만나서 이런 얘기 했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올렸습니다. 약간 좀 유권자들분들께 자랑을 하는 거군요. 그거는. 그렇죠. 어찌됐든 지금 뭐 서울시의 협조를 얻어야 될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민주당에 있는 당선인들은 사실은 안 만날 이유가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세훈 시장이 확실하게 뭔가 지금 조금 꿈틀거리고 움직임이 조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은 지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김광삼 변호사께 최근에 이런 만남도 있지만 오세훈 시장이 본인의 SNS상에 뭐 사진도 자주 올리고 그런다 그래요. 이게 과거하고 약간 다른 모습이거든요. 분명히 이거 몸풀기, 이게 뭐 몸풀기라는 표현은 정치권에서 참 잘 쓰는데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단체장이 조금 활동하는 정도입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오세훈 시장의 다음 대선 출마는 상수라고 봐요. 상수다. 그럼 이거는 그냥 뭐 이미 정해진 거다? 그렇죠. 출마할 겁니다. 출마할 건데 지금 사실은 이번에 타이밍이 아주 좋죠. 왜냐하면 총선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특히 이제 낙천자를 위로하는 거 이거 자체가 굉장히 이미지에도 좋고요. 그다음에 또 당선자는 축하한다는 의미로 또 만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대선 행보가 본격화되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여러 명 같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 대선 행보를 하고 있지 않고 대선 주자로서 어떤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 관련된 국회의원을 만날 수 있는 이제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 정서와 한국의 어떤 감정상으로 밥을 한 끼 먹고 안 먹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다음에 대권 나가는데 언제 민주당 어떻게 보면 적진인데 적진에 있는 국회의원들하고 대화를 하고 밥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아니면 안 된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특히 이제 영수회담 협치로 가고 있고 예. 본인이 이전의 어떤 인정권과 다른 어떤 이미지를 또 나타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아마 타이밍 하나는 정말 잘 잡았다고 보고 근데 오세훈 시장이 지금 이번 총선 전에 목소리를 안 냈던 이유는 아마 그런 걸 거예요. 특히 만약에 본인이 뭔가 드러난다랄지 그러면 사실 지금 대통령의 임기가 3년에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 이제 설친다는 그런 느낌. 그러면서 이제 보수 일부로부터 또 공격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번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이것은 굉장히 본인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활용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잠깐 총선관에서 목소리가 조금씩 내거든요. 뭐 보수의 실패, 안 바꾸면 미래가 없다. 이런 식으로 그동안에 볼 수 없었던 입장을 좀 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오찬 만찬 자리에서 이제 정치인들을 만난 그 상황에서 조금씩 얘기를 꺼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말씀하신 동안 방금 전에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를 했는데 홍 시장께서 방금 또 입장을 뭘 또 냈대요. 자주 내시는군요. 여기 보시면 자 가만히 보겠습니다. 나는 매달 당비를 국회의원 30만 원보다 20만 원이나 더 내는 사람이다. 당연히 당무에 관여할 자격이 있다. 대구시정은 누구보다 잘하고 있으니 누구처럼 시정에만 전념하라는 모욕성 발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수도 모르고 그랬다가 쫓겨난 사람도 있어요. 최정준 의원님 지금 방금 아까 비슷한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대구에서 자꾸 중앙정치 얘기를 한다는데 그거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또 있는데 중앙에서 잘하면 조언할 일이 있겠습니까? 보다 못해 관여하는 겁니다. 좀 잘해주세요. 편하게 뉴스 좀 보게.
지금 뭘 방송을 보시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방송 당비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더 많이 낸다 지금. 그래 난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이제 1호 당원인 것은 예. 이제 당비를 가장 많이 내는 당원인 거죠. 우리 50만 원 내는 이제 국회의원보다 내가 더 많이 낸다 낸다는 지금. 거죠. 예. 근데 대통령이 제일 많이 내고 그다음 국회의원 그다음에 광역자치단체장 2순위인데 저기서도 재밌는 게 누구처럼 시정에만 전념하라. 이거 오 시장 얘기 아닙니까? 저기 지금 그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누구처럼 시정에만 전념하라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라고 저기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줄에. 아니면 옛날에 뭐 시정에만 집중해서 김기현 대표가 대표실에 잠깐 한 얘기 또 의식한 그것도 건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해석이 가능한 한. 그때 시정에만 좀 전념하세요. 그 얘기를 다시 좀 하자는 사실은 걸까요? 홍준표 시장은 오세훈 시장의 대학 선배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마 같은 대학. 그렇죠. 같은 예, 대학 예. 선배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주 여러 가지 함의가 있는 지금 글인데 저는 홍 시장이 저는 이렇게 됩니다. 지금 저는 홍 시장과 오세훈 시장의 경쟁을 흥미롭게 보는 대목 중에 하나는 홍 시장은 지금 아주 우리 전통적 지지 당원과 그 강성 지지층 혹은 전통적 지지 기반에 호소하는 전략을 갖고 있고 오세훈 시장은 지금 완전히 유연하게 가고 있는 게 뭐냐. 수도권에서 122석인데 이번에 참패했잖아요, 연속으로. 예. 그럼 이제 수도권에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결국 대선 후보가 될 것이다. 최근에 어느 보수 일간지에 기고한 글을 보니까 자기는 따뜻한 우파를 얘기하면서 뭘 하냐면 집토끼 산토끼 중요한 게 아니다. 억울한 토끼, 그다음에 불행한 토끼 우리가 챙겨야 된다. 억울한 토끼요. 불행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약자와의 동행이 나의 3년간의 치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민주당 의원들 만찬하잖아요. 예. 이 얘기 뭐냐면 본인은 이제는 실용 정치하겠다. 좌우파 가리지 않겠다. 결국 대선이라는 게 본인의 정체성과 지지 기반에 얼만큼 중도 확장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게임이니까 오 시장은 지금 그쪽을 향해 나가고 홍 시장은 지금 전통적 지지 기반을 향해 나가고 이 두 광역자치단체장의 흥미로운 이 지향점 대결이 보수우파, 이른바 국민의힘 내에서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이건 전 주목해볼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소속의 두 시장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두 시장 얘기. 마지막에 내가 지금 당비를 더 내는데 내가 관여 좀 못합니까? 약간 이런 입장까지 방금 나왔습니다. 좀 전해드렸어요.